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라이팅을 강의하고 있는 송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토플 고득점 전략서에 삽입된 모의고사에서 라이팅 파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처럼 통합형, 독립형 순으로 풀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통합형, 독립형 순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라이팅 영역이지만 왜 이렇게 달라? 즉, 채점 기준과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라이팅 스킬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요. 각 영역별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단기간 안에 목표 점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합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노트 테이킹이 나오는데요. 통합형의 채점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내용의 정확성이에요. 내용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읽고 들었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야 해요. 어디에? 여러분 요약문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요약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노트 테이킹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 노트 테이킹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잘 걸러내서 중요한 정보만 기호나 약어를 이용해서 필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정보의 정확성 때문에 노트 테이킹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연관성이에요. 연관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게 필수 표현과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매한 게 없어야 한다라는 게 채점 기준인데 애매한 게 없기 위해서는 아는 표현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통합형 채점 기준, 통합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인데 자, 노트 테이킹 보시면 여기 막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가능한 한 리딩 노트 테이킹을 활용해서 필기를 하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통합형도 거의 만점을 받으려면 이 리딩의 디테일 부분이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리딩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왼쪽이 리딩 노트 테이킹이고 리스닝이 오른쪽에 있어요. 리딩 노트 테이킹을 기준으로 삼아서 리스닝에 반대되는 중심, 반대되는 디테일 중심으로 필기를 하는 걸 권하고요. 리딩 필기는 좀 안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해야 하는 이유가 리스닝 듣는 동안 리딩이 어떤 기준점이 돼서 이 부분 X고 그 다음에 추가 디테일이 뭐구나 라고 필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 테이킹 먼저 같이 답을 맞춰볼 텐데 제가 이러한 정보는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정보들이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리딩에서는 The Yellow-Legged Mountain Frog라는 어떤 개구리의 하나의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개체수가 줄고 있다라고 리딩에서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이론들이 나와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유형을 공부하면 쉬운 이유가 유형을 알면 듣기 예측이 쉬워요. 이러한 유형은 각각 세 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하는 형태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다라고 나온다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 때문에 줄고 있고 두 번째는 자외선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하고 다 틀렸다라고 하고 세부적인 것도 한 2단계 정도 필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40% 정도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반박을 해요. 물론 60% 정도는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정보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이 리스닝을 따로 필기해야 되겠지만 4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딩을 이용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 여러분이 리딩 필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 좋은 게 서식지 파괴인데 그중에서 서부의 고지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 러깅이나 그레이징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요 정도 필기를 해야 리스닝에서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먼 지역이야 정도 필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리딩에서 얘기한 러깅이나 그레이징이 퍼밋이 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정보로 내셔널 파크를 필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NP 정도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딩을 기준으로 삼아서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리딩부터 예측해서 리스닝을 듣기. 이 연습을 하시면 통합형이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예측한 게 맞게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 얘기인데 오존 정도 필기하고 높은 고도 필기하고 그 다음에 에그 정도 필기를 하고 기다리니까 리스닝에서 당연히 이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에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 근거가 rock crevice와 under vegetation이다 정도 필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shield, 그래서 결국 보호받는다라는 정도. 세 번째도 아닌 이유가 바로 climate change가 아닌 이유가
아니다 해놓고선 이 클라이밋 체인지 중에서 뭐 강수량이나 스노우 멜트 정도 필기하고 이러한 기후 변화, 환경 변화에 이 지역을 abandon,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행동을 변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관련이 없다라고 나오고 오히려 스노우 멜트 같은 경우는 이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일찍 녹게 되면 일찍 산란하게 돼서 더 많은 시간 결국 디벨롭이 돼서 생존할 확률이 높다. 리딩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게 되면 필기 안 할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연관성 찾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하고 저랑 노트 테이킹 한 방식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많은 기호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저보다 좀 더 길게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고득점이 되고 듣기 필기는 각 단계에서 2단계 정도씩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노트 테이킹 된 건지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보통 끝부분을 먼저 읽어요. 자, 리딩 패시지가 몇 분 동안 떠 있었어요? 3분 동안 써 있었죠. 그래서 3분 동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수 없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못 읽는다고요. 그래서 골라 읽기를 하셔야 돼요. 골라 읽는 가장 큰 핵심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일단 끝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제어를 윗부분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그래서 속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를 보니까 the reason부터 보니까 벗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다. 여기 이 수수께끼는 바로 reason이라는 거고 이 reason은 뭐 this를 또 찾아야 되니까 앞에 보니까 the yellow-legged mountain frog라는 개구리의 한 종류가 나왔고 뒷부분에 declin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수가 줄었다.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좀 더 읽으면서 바로 얘네들의 population size가 reduce 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구리가 준 3가지 이유들이 본론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본론에 보시면 첫 번째에서 서식지 파괴 요 정도 필기하고 쭉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고르냐면 반복되는 토픽, 즉 개구리 이름 필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거는 필기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 위주로 필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높은 고도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높은 고도에 산다.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 이러한 것들이 있다. 쌤, 뒷부분은 왜 필기 안 하죠? 뒤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damage the ecosystems inhabited by these frogs. 이 개구리에 의해서 사는 서식지가 파괴된다. 계속 이 말을 계속 다시 한번 진술하는 부분이라 필기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다음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UV radiation 정도 필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로 오존과 관련된 얘기가 리스닝에서 나올까 이제 필기를 해놓는 거고 그러니까 리딩 필기할 때 리스닝에서 언급될 만한 것들을 필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고도 필기하고 알들이 그 다음에 기형이 된다, 변형이 된다 정도 필기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 정도 필기하고 이 기후변화 뭐 하니까 강수량이나 스노우 멜트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개구리는 어떠냐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abandon, 떠나는 것이 아니라 alter, change의 동의어죠. 그래서 행위를 바꾼다. 혹시 이 부분을 반박할까 생각을 하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공적이지 않다. 제가 왜 다양한 걸 생각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예측한 부분에서 리스닝이 나오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다 생각해 놓고 그 예측한 거를 맞추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게 듣기 필기를 조금만 하면서도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리스닝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면서 볼게요. Now listen to part of a lecture on the topic you just read about. 자, 리스닝 필기는 이제 들을 텐데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 한 거랑 비교하면서 내가 필기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잘 보세요. 필기가 안 돼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밀려서 필기를 못하거나 안 들리거나 밀려서 필기를 못하는 경우는 필기를 안 하고 필기하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들린 경우는 섀도잉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색깔 칠해진 부분은 리딩 노트 테이킹을 보고 있어라 라는 시그널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집중을 안 하고 잠깐 딴 생각하게 되면 듣기에서 중요한 디테일이 놓쳐지니까 리딩을 보면서 따라 읽고 새로운 정보 나가면 필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트 테이킹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보면서 분석해 볼게요. Oka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theories presented to account for the decline in the yellow-legged frog population over the last century. 자, 이건 리딩에서 나온 얘기죠. But none of them are convincing. 3개 다 틀렸다. 유형상 3개 다 틀렸다. 항상 3개 다 틀렸다. 하나라도 맞는 거 없습니다. Despite what you read,
scientists are still no closer to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cause of this phenomenon. 즉 다시 한번 말해주죠. 모른다. First of all, it's highly unlikely that habitat destruction is the culprit. 자, 여기서도 필기할 필요 없죠. Habitat destruction, reading 옆에다가 unlikely, X 정도 필기하고 detail, this is because 뒤 중심으로 필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개구리 계속 반복되는 거 필기하는 게 아니라 underline 중심으로 듣고 필기하는 거예요. This is because the yellow-legged frog inhabits some fairly remote areas that are not used regularly by humans.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필기해야 되는데 꼭 잡아야 되는 정보는 remote, 멀리 떨어져 있다, not used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였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I mean, it's not like their mountain habitats are easily accessible. Not accessible. 둘 중에 하나는 잡으셔야 돼요.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다 혹은 accessible 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는 잡으셔야 하고요. Another thing to consider is 자, that 하나 더 들어야죠. the size of the population groups in national parks has National Parks, 새로운 정보니까 필기 들어가고 앞에는 왜 필기 안 하냐면 수가 준 거는 계속 같은 토픽이죠. 필기하지 않고 National Park 필기하면서 도대체 거기서 어땠다는 거야? declined as well. Activities like logging and livestock grazing are not permitted in these protected areas. 즉 리딩에서 필기한 logging이나 grazing 같은 게 not permitted만 필기하면 되겠죠. 요 앞부분을 리딩에서 필기를 해놔야 여기 부분을 필기할 수 있고요. 필기 안 해놓으면 여기 필기에다가 뒤에를 놓쳐요. 그러니까 필기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리딩 노테킹을 잘 활용하자. 엄청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The theory that UV radiation is somehow responsible is problematic as well. 이번 역시 틀렸다. You see, the eggs of these frogs are almost never exposed to direct sunlight.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딩에서 egg 필기한 거 가져다가 X direct sunlight 정도 필기하면 되겠고 They are typically positioned in a rock crevice at the edge of a stream bed or under vegetation in a pool. 자,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햇빛에 닿지 않았지? 구체적으로 crevice, rock crevice에 있거나 아니면 under vegetation 요 정도 필기를 하는 게 좋겠고 This is done to protect the eggs from potential predators and other dangers.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용이었다. 이 부분은 필기 못해요. rock crevice랑 그다음에 under vegetation 필기하면 다 지나가요. 이거는 왜 중요하지 않은 정보냐면 UV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죠. 원래는 다른 의도였지만 결국은 이런 데서 보호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An unintended advantage is that the eggs are also shielded from the harmful radiation emitted by the sun. 어쨌든 간에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것 때문에 be shielded from, 보호가 되었다 정도 필기하면 되겠죠. 뒤에 나오는 뭐 harmful radiation emitted by the sun 이거는 계속 UV에 대한 얘기니까 반복되는 토픽은 필기 안 하는 거죠. And lastly, there is little to suggest that the declining frog population is a result of climate change. 마찬가지로 In fact, 3번 X죠. An extens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mphibian population group size and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California showed no correlation.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데 no correlation 이런 거 나오면 no correlation 정도 필기를 하면 되겠고 보통 여러분이 외우는 표현 중에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A and B 혹은 there is no clear link between A and B를 외우는데 안에 있는 이 A, B를 놓쳤다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게 결국은 리딩에서 주장하는 바 둘 사이에 관련이 없다라는 거라서 이 A, B는 결국 리딩 패시지를 찾아서 쓰면 돼요. 여기 뭐 양서류로 나오고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나와서 당황했을 텐데 결국은 주제어인 climate changes와 결국 개구리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넣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no correlation 정도 필기하시면 되고 In some cases, the size of a population group had decreased even though local conditions had not changed. In others, the opposite occurred.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수는 줄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그렇다. 전혀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고요. correlation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nother thing to consider is that climate change may even benefit the frogs. 자, benefit 나왔죠? 어떤 점이 좋은지 들으셔야겠네요. For example, earlier snowmelts caused them to lay their eggs earlier, and this provides more time for the offspring to develop before winter, increasing their chances of survival.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결국 리딩에서 약간 언급했던 snowmelt라는 게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산란해서 그만큼 더 성숙할 수 있으니 이롭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나가죠. Summarize the points made in the lecture.
being sure to explain how they challenge the specific points made in the reading passage. 자,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요약문 작성하는 동안 맨 위에 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보지 않죠. 왜냐면 리딩 패시지가 왼쪽에 떠 있어서 리딩 패시지 보느라고 너무 바빠요. 하지만 문제를 꼭 읽으시는데 문제 보시면 summarized point made in the lecture죠. 즉 리스닝 중심으로 필기를 하셔야 하고 리딩은 반대되는 부분만 연결시키면 돼요. 어떤 부분을 챌린지 하는지 반대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반대되는 부분은 각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경우가 90%고 10%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리스닝 내용을 쓰다가 반대되는 부분을 리딩에서 찾아서 패러프레이징에 쓰면 되는 거고 요약문 작성할 때는 리스닝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 리딩은 조금만 패러프레이징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굳이 확실하지 않은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할 바에는 그대로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약문 작성하기 전에 표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는 단어가 이제 감소라는 단어예요. 워낙에 동물 주제에서 감소 증가가 많아요. 그래서 뭐의 감소를 야기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보통 전치사를 of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in이라는 전치사를 꽤 많이 써요. 증가, 감소, 발전, 쇠퇴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in을 많이 써요. 그래서 증가 2개, 감소 2개 이 정도는 외우세요. 그래서 a decrease in, a decline in, an increase in, a spike in 정도 외우시고 뭐의 수는 the number of, the population of 2개 정도 외우시면 동물 주제 나올 때 편해요. 그래서 A라는 동물 수의 감소를 야기했어. 그러면은 뭐 야기하다라는 단어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lead to의 과거형으로 led to 야기했어. 뭐 감소를 야기했어. a decrease in. A라는 동물, the number of A. A라는 동물의 수의 감소니까 이런 식으로 the number of나 the population of 이렇게 같이 써야 해요. 몇 가지만 연습하면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뭐의 원인이다 라고 할 때 아까 렉처러가 the culpri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be to blame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살다 4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inhabit만 좀 조심하세요. inhabit만 in이 안 오죠. 그거 조심하시고 허용되다라고 할 때 be permitted, be allowed 같은 거 쓸 수 있고 rarely나 hardly X로 필기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영작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이라고 할 때 this is because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the reason is that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콤마 찍으시는 분 되게 많은데 콤마 찍지 않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야기하다 8개 정도는 기본이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cause, lead to, bring about, give rise to, result in, be responsible for, be the cause of, be the reason for. 이따가 요약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다 쓰여요. 왜냐면 원인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제가 아까 채점 기준에 물론 내용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연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연관성은 인과관계 혹은 소유관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한국말에 뭐가 이다가 많아서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도록 노력하다 보면 연관성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때 be caused by, be attributed to, be due to, be triggered by, result from, be resulted from 뭐 이런 표현 없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어디에 이롭다라고 할 때는 to 안 쓰는 거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에서 온갖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리딩에서 말하는 부분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연구가 나오는데 새로운 어떤 고유명사, 연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역시 다 최근 연구이기 때문에 recent study shows that 혹은 recent research shows that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요. show라는 단어 대신에 prove라는 단어로 쓸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연구라고 할 때 research나 study만 잘 써도 충분해요. 단 잘 써야죠. 무슨 말이냐면 study는 가산이고 research는 불가산이니까 쓸 때 좀 조심하시고요. 아까 리스닝에서 들으면 야 리딩에서 주장하는 그거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혔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A랑 B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때 there is no clear link between A and B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요약문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이에요. 리딩에서는 얘네들 수가 준 이유가 세 가지 설로 충분히 설명된다라고 했고 리스닝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론 반박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템플릿을 좀 외우면 수월한데 제목만 잘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수가 준 거니까 결국 a decrease in the number of 혹은 뭐 쓸 수 있다고요? the population of. 그래서 뭐에? 제목은 리딩 보고 잘 베끼시면 돼요. 얘네들의 수가 준 게. 그래서 제목만 잘 쓰고 세 가지 설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래서 보통 요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can be fully explained by three theories. 그리고 리스닝은 반박해. 그러면 아까 리스닝을 요약해. 리딩의 어떤 부분을 반박하는지. 그래서 일단 서론으로 적절하죠.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양쪽에서 habitat destruction에 대해서 나왔죠. 저는 listening 먼저 쓰는 이유는 아까 문제에서 listening을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listening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habitat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decline의 원인이 아니야. 아까 필수 표현 be the cause of 이용해서 쓸 수 있겠고,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this is because라는 연결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개구리 엄청나게 이름이 긴데 이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냥 the frogs로 잡으면 되겠죠. 살다, live in, dwell in, reside in, inhabit. 이따가 아까 나온 표현 중에서 그거 가지고 쓰면 되겠고, 노트 테이킹한 리모트 에어리어에 살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 보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활동에 해당하는 리딩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베끼시면 돼요. 주어 부분을. 로깅이나 그레이징 같은 것들이 not permitted 돼 있다. 어디에서? 내셔널 파크에서. 다 썼죠? 이건 리딩에 뭐를 반박한다? habitat destruction이 be the reason for. 역시 필수 표현이죠. 바로 그 decline의 원인이다라고 했던 걸 반박한다. 요 정도 본론 첫 번째 단락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양쪽에 UV radiation 들어가고요. 리스닝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문제다. 리스닝 들은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에 argument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theory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왜냐면 자, egg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리딩에서 얘기한 그 eggs가 실제로 directly sunlight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어디에 노출되다 할 때 be exposed to 이렇게 쓰죠. 원래 expose는 expose A to B라는 구조를 지녔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에 위치한다, 어디에 위치한다라고 할 때 be positioned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여기와 여기에 위치하고 결국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which means that 좀 더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콤마 꼭 찍어야죠.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be shielded from 뭐로부터 보호된다? UV radiation으로부터 보호된다. 그래서 두 번째 리스닝 내용 완성했고 리딩과 연결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리딩에서 이러한 UV radiation이 바로 be responsible for 뒤의 결과죠. 결국 이 frog population의 감소의 원인이다 라고 했던 거랑 상반되는 것이다. 마지막 넘어갑니다. Climate change, 이게 원인이다. is not responsible for,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is responsible for 라는 표현 이용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연구니까 그냥 a recent study shows that 으로 갔어요. recent study shows that, proves that 다 괜찮고요. 둘 사이에 관련이 없다.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A and B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there is no clear link between A and B 넣어도 되고 이 A, B 사이에 좀 들은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그렇죠? 그리고 the population size of the frog 들어갔는데 원래 듣기에는 양서류 얘기 나오지만 결국 개구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라서 그냥 개구리 바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는 뭐였어요? snow melt죠. 그래서 빨리 snow melt가 나오게 되면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 먼저 써주고, 그래서 장점이 있다라는 거 써주고 바로 snow melt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산란을 빨리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develop하게 돼서 생존율을 높인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 영작해서 쓰고 이거는 반박한다. 기후변화가 결국 frog population을 줄인다는. 자, 요 정도로 마지막 단락도 마무리했네요. 통합형에서 결론은 안 쓰시는 거 아시죠? 결론을 쓰면 어차피 서론하고 똑같고요. 자기 의견을 쓰게 되면 통합형은 감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읽고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쓰고 연관성 있게, 그 다음에 틀린 표현 없이만 잘 쓰시면 되고, ETS에서 150자에서 225자가 적절하다고 했으나 실제로 그 글자 수 넘겨서 만점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이러한 내용들을 접할 때 실제로 학생들은 이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가 생각보다 헛갈려요. 그래서 그냥 다 적고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리스닝 부분은 괜히 욕심내서 더 패러프레이징 하려고 하면 역효과 나니까 리스닝은 들은 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독립형 넘어갈게요. 자, 독립형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주어지고 30분 동안 여러분이 에세이를 써야 돼요. 30분 동안 에세이를 쓰는데 뭔가 읽고 듣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써야 돼요. 그래서 독립형 부분은 뭘 어려워하냐면 뭘 쓰지? 내용 자체를 어려워하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다루지 못해서 오프토픽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독립형의 채점 기준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주제를 잘 다루어야 해요. 주제를 다룬다 하면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되느냐, 언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차별화, 구체화,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하셔야 돼요. 억지스러우면 이제는 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명확성이에요. 명확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표현이 물론 정확한 것도 그렇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명확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룰 주제가 grade인데 grade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grades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더 글이 잘 이해되게 그래서 명확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내가 뭔가 더 설명해 주면 명확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바디 하나는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죠. 마지막이 독립형의 특성인데 다채로운 표현과 문장력이에요. 그래서 표현도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문체 자체도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있죠. enable, encourage, stimulate, force,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동사뿐만 아니라 A로 하여금 B를 못하게 하다 prevent A from B, deter A from B 이런 동사 그리고 분사구문 그 다음에 가정법 뭐 다양한 부사절 다양하게 사용되어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고 옛날에 비해서 조금 양이 적어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본론 하나에도 28, 29가 가능하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서론 길게 쓰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채점 기준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Grade service. service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한국 분들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 be served as 이렇게 수동으로 많이 써요. 조심하셔야죠.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serve as, act as, work as, function as 이 네 가지 정도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모티베이터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자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를 고르셔야 돼요. 나는 성적을 다뤄야 되고 그냥 성적이 좋아를 다루는 게 아니라 students learning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성적은 스트레스 밖에서 별로야. 성적은 스트레스 밖에서 애들 건강이 안 좋아. 이거 다 off예요. 뭐냐면 긴밀함이 없죠. 그래서 학생들의 learning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grades라는 거를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grades를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뭐가 다른지도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두 번째예요. 브레인스토밍 해보면 성적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성적을 받게 되면 뭐지? 내가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이런 걸 깨달을 때 나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성적표의 등수라고 하는 게 뭐야? 등수라고 하는 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수 있지. 그러면 다른 학생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성적 이거 주제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등수, 성적표 이러한 표현들도 알아야겠죠. 반대하는 경우는 뭐 성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답만 암기하는 교육으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이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심한 경쟁은 공부를 포기하게 하거나 학교 가기 싫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 learning하고 연결을 시켜서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외운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아웃라인을 잡는데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습지에다 한국말로 아웃라인을 잡아보고 주제를 다루었는지 항상 확인하라 그래요. 주제를 다루었다 하면 뭐였냐면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차별화, 구체화, 긴밀함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성적표 받는 것은 안 받는 것보다 결국 학업 성취도 부분을 평가할 수 있어서 뭐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보여주어서 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서 차별화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뭐 성적표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과목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일단 본론은 6문장을 제가 쓰라고 강조하는데 두 갈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에서 성적을 받아야 공부를 하는 이유는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약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향상해야 될 부분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더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위 topic sentence, general statement를 두 문장으로 쓴 건데 저는 보통 논리를 할 때 A, C, A, B, B, C 이런 논리로 전개하라고 해요. 그러한 논리를 기억해서 전개하시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죠. example은 보통 4, 5, 6 이렇게 구성되는데 구체화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구체화하라 그러면 뭐 여기서 동생 등장하잖아요. 동생의 외모,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쓰는데 구체화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적이니까 어떤 부분이 약했어, a certain area가 약했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목도 설정을 하시는 거죠. 영어 공부 막연하게 그냥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 과정 성적표 받아봤어요. 성적표를 받아봤다.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뭐가 내가 영어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라이팅을 못한다는 거 알았다. 그래서 영작으로 못한다는 거 알아서 결과적으로 영작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라고 쓰시면 돼요. 7번은 소위 단락 마무리인데요. 단락 마무리는 선택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제가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냐면 괜히 억지로 써가지고 본론 1번 문장에 썼던 거를 그냥 다시 반복해서 쓰면 리던던트 하는데 리던던트한 글은 굉장히 미국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할 바에는 쓰지 말고 오히려 다양한 문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법을 쓰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반대 상황이면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성적이 없었더라면 약점을 깨닫지 못해서 영작 공부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본론2도 보시면 전개가 이렇게 돼요. 차별화하는 걸로 성적을 안 받는 거에 의해서 받게 되면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인간의 타고난 욕망 중에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경쟁심을 심어주니까 더 잘한다. 그래서 AC, AB, BC라는 논리로 갔고 이그젬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과목이 나왔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적을 받았는데 자꾸 이제 반 등수를 보고선 속상했다가 결국은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결국 더 성적이 좋아졌다. 결과물 보여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주저리 다 적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내용으로 쓸지 여러분이 1, 2, 3, 4, 5, 6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걸로 쓰시면 되겠고 아웃라인을 잡는 동안 맥시멈으로 한 10분 정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 10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안 떠오르면 본론 하나라도 잘 쓰시면 돼요. 본론 하나라도 잘 쓰시면 되겠고 본론 2까지 쓸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제가 그 말을 왜 드리냐면 양 채우겠다고 억지로 본론 2를 쓰다가 본론 2가 주제를 잘 안 다뤘다라는 취급이 되면 이 본론 하나 때문에 어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바디가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게 낫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바디 하나라도 오히려 차별화돼서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좀 강조드릴게요. 자, 에세이를 이제 볼 거예요. 자, 서론은요. 서론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미국글은 두 갈씩이기 때문에 서론이 엄청 중요하고요.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thesis,예요. thesis. 그러니까는 두 갈씩이니까 thesis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맨 끝에 나오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된다. 뭐 할 때? 성적을 받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하는 이 문장이 꼭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본론들의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면 좋은데 본론에서 할 내용을 패러프레이징을 잘 못하거나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잘못 쓸 바에는 그냥 내가 다음 밑에서 라는 수거가 있어요. as follows 다음에서 이유들과 example들 얘기할게 라고 그냥 퉁쳐도 만점이 가능해요. 별로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고득점 받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 쓰는데 앞에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공부를 좀 해보셔서 알겠지만 양론이라 그래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서론 좀 긴 거 소개해드린다 그랬죠. 어떤 거냐면 양쪽의 입장을 some people think that 그리고 while others do not.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문제를 베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거의 베꼈죠? 제가 왜 거의 베끼라고 하냐면 패러프레이징을 한답시고 문제를 아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최악이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꾸고 문제를 그대로 베끼고 그 다음에 자기 진술할 때는 한번 패러프레이징 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양쪽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some people부터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308자에도 사실 28점 받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294자 정도 되면 이제 본론 하나에 이제 한 문장이라도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서론에 더 공통된 단어를 잡는 거예요. 아까 문제가 성적이 learning에 동기부여되니라고 했죠. 성적이 있든 없든 간에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결과물이니까 요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앞에 나 부사 같은 거 쓴 다음에 콤마 찍을 수 있어. 다양한 문체 쓸 수 있어. without doubt, 뭐 certainly, 뭐 다 괜찮아요. 쓴 다음에 공통된 단어. learning 쓴 다음에 나름 템플릿이죠.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그래서 중요한데 말이지 하면서 문제 베끼고 while others do not 쓰고 양쪽 다 나름대로 말이 되는데 한번 재진술하고. 서로는 제가 많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좀 암기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잘 베끼고 패러프레이징만 좀 잘 하시면 서론은 고득점 서론 쉬워요. 그래서 서론은 조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시고 쉽지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본론 갑니다.
First of all, to begin with 이런 연결어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첫 번째 문장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수로 쓰는 경우 많은데요. 이시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패러그래프가 바뀌면 명확하게 반복되더라도 바로 성적 시스템은 성적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하고 이게 결국 stimulate 목적어 투부정사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이건 내 뜻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 즉 공부하는 progress를 assess, 평가하게 한다. 여기서 평가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하도 바꾸고 싶어도 assess나 evaluate 정도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 정도 단어는 아셔야죠. 바로 성적표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평가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면서 분사구문도 소개해드렸어요. 분사구문 어렵지 않아요. 주어 동사 쓰고 ing 쓰면 돼요. 그래서 which subjects they need to improve.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성적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더 노력을 하게 된다. 노력하다, put in more effort. 외워도 되는 수거죠. 자, example 들어갑니다. 아까 내 동생이었죠? 공부 거의 안 했었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건데 보통 over이라는 단어랑 뭐뭐 동의어죠. 그래서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have difficulty ing죠. 그래서 어려움이 little,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He is difficult 이렇게 많이 쓰는데 he is difficult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항상 he has difficulty ing라는 구문을 써야 해요. 여기 세미콜론 좀 궁금하죠? 세미콜론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앞에 주어 동사 독립된 절을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연관관계를 부사로 보통 많이 보여주죠. 세미콜론을 쓰는 이유는 앞뒤 문장의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붙여서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돼요. 일단 세미콜론 쓰게 되면 문체의 다양성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과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성적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성적표를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구체적으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inform A of B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한테 이런 표현 외우셔도 돼요. 강점, 약점 할 때 strengths and weaknesses. 그래서 강점, 양점을 보여줬는데 걔가 스피킹은 잘했어. 근데 라이팅은 잘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과, 자 6번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n turn, eventually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make adjustments. 수정을 해서 변화를 가져서 결국은 라이팅 스킬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마무리고 단락 마무리로 강조하려고 가정법을 썼어요. 뭐가 없다면 뭐뭐를 못했을 것이다. 그레이딩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위크니스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가정은 would have pps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단락 마무리를 변화 있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체 사용에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본론트 넘어갈게요. also라는 연결어 썼고 마찬가지로 grading 들어가야 하고요. 아까 동의어 있었다 그랬죠? serve as, act as, work as, function as 중에 하나 쓴 거고 경쟁심을 심어주다 할 때